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과장입니다. 네, 오늘 조금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장님. 네네네. 아니, 이 결혼에 대한 남녀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렇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남녀 사이에는 사랑이 싹트기 마련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또 왜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너무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우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집값이 비싸죠. 네. 근데 사실 집값은 어딜 가도 비싼 곳은 많지 않나요? 싼 것도 많죠. 싼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지방? 지방. 예. 근데 왜 저기 지방에 가면 집값이 싼데 왜 그 저기 지방에 가서 살지 않을까요? 우선 수도권이 살기가 편하고요. 네. 직장도 많고.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서울만 살려고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한국 사람인데 궁금한데 어쨌든 막상 저보고 내려가라고 하면은 저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살던 곳이 이제 지방이 아니고 서울이랑 경기권이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것도 되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울에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돈이 많이 들어도 그래도 난 이걸 포기 못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들 또 서울에 몰려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그쵸. 또 사실 서울에 있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연애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먹 사는 거 자체가 좀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기 하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적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게 또 좀 엄청 어렵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요렇게 생각해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한창 6.25 때 전쟁 끝나고 이 대한민국 전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쵸.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뭐 물론 어딘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비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시절 어른들은 아이도 낳고 결혼도 했는데 왜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쟁터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이 대한민국이 폐허가 된 것도 아닌데도 왜 다 힘들다 하느냐.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사실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집 안에서 할 게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요. 연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다 돈이에요. 네, 다 돈입니다. 네. 예. 돈 벌기는 힘들고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안 올라가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지라는 말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결국 우리는 지방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네.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고요, 이거는. 사실 맞아요. 어려운 시절에도 아이도 태어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 좀 이 결혼이나 연애를 하지 않게끔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이
TV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 맞아요, 뭐 맞아요. 땡땡 시그널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뭐 사실 그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돈 많고 누가 봐도 진짜 베스트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네. 상위 1%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결혼하고 나서 이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만 보여주는 또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다 보니 맞아요. 땡땡 클리닉.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고충들 아주 최악의 상황만 극대화시킨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런 한국 문화를 조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있으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러운 그 인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도 엄청 좋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연예인급의 그런 모델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현실감이 없어요. 없는데도 보다 보면 괜히 내가 주눅 들고 또 나는 저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나는 연애도 못 할 거야. 결혼도 못 할 거야. 아이는 당연히 못 낳아. 이렇게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약간 자기가 대리만족?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막상 나는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내가 연애하는 기분이 들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조금 이 한국 사회가 더 뭐 결혼이나 누군가와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피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그 결혼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만 좀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도 좀 긍정적으로 사회가 바뀌는 부분들도 요즘엔 되게 많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누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또 돈을 지불하잖아요. 축의금 같은 것들. 맞아요. 이거를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상 심리? 그런 것 때문에 뭐 자녀들도 결혼할 때 그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축의금에 대한 노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또 보여주는 게 또 화려해야 한다. 그 부모님들의 어깨를 또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화려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냥 허영심 같은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런 부담감이 좀 결혼을 기피하게 만든 건 있지만 그래도 요즘 좀 깨어있는 어른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해왔던 결혼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진짜 서류만 쓴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결혼식 자체가 좀 부담이 되니까 많이 간소화시키면서 그다음에 그런 비용들을 좀 조율하고 네. 차라리 그걸로 살림살이를 더 한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여행을 더 맞아요. 둘이 신혼여행을 더 길게 좋은 데 간다든가 그쵸.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 힘들더라도 금방 또 극복해내고 사이좋게 또 아이도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드는데 그럼요. 사랑이 있으면 극복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으로 극복하기 힘든 게 많다고 또 얘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랑을 이기는 게 또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또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 오래 산 친구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왜 다들 결혼을 안 하고 살려 하는지, 뭐 아이를 왜 낳기 힘들어 하는지, 집이 왜 비싸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그 친구들은 엄청 한국에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얘기가 많이 샜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신기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특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화가 큰 차이가 있을 건데, 요즘 시대에서 걸맞게 한국 사회도 결혼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장벽만 높고 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둘이 화이팅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많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왠지 이거를 보는 어르신분들께서 코멘트를 아주 많이 달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저것들이 결혼 안 해보고 자식을 안 낳아서 저렇게 얘기한다. 몰라서 그래. 쉽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해봐야 된다라고 쓰실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이 사랑이 항상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좀 견뎌내야 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집에서 살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의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커졌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사실 집에서 남편을 케어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기르고 하는 좀 그런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경력이 단절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쉽게 이 결혼이나 또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여성 대표님들도 많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여기 신 대표님처럼. 맞아요. 네. 어떻게 또 대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말만 대표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신 대표님. 만난 남자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분이 집도 없어. 월세 500에 40짜리 살아. 어떻게 결혼하실 수 있어요? 결혼이야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조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질문하자마자 딱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못하는 거야. 여자들이 이러니까 남자를 결혼을 못하죠. 아니, 사실 돈이 없는데. 사실 월세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월세를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 순간 재산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월세를 살게요. 역시 신 대표님 말씀 잘하죠. 네. 그리고 제가 차가 있어요. 그럼 차 안에서 네. 사신다고요? 제가 차에선 불편해서 안 되고요. 그래도 침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차를 바꾸셔야겠네요. 차는 숙박이 가능한 침대에 있는 차로. 아니에요. 전 차는 싫어요. 전 캠핑 이런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캠핑 낭만이 있는데. 낭만은 있지만 전 개고생 하는 게 싫어요. 근데요, 그 캠핑이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 고생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 그냥 캠핑 가면 일단 저는 허리가 베겨가지고, 이 허리가 베긴다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리가 아파서 나가면 좀 좋은 침대도 있고 좀 그런 데서 자고 싶은데. 좋아. 그럼 집이 없어, 남자가. 네. 그 캠핑카에 라텍스 침대 쫙 깔아서 안에는 그냥 욕조도 있고 어마어마해요. 집 살 돈을 아예 그냥 차에 그냥 다 발라버렸어. 그 미친놈 아닌가요? 되게 싫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잘생겼어요. 얼굴 중요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상형이에요. 제 이상형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 이상형은 좀 충성심을 봅니다. 충성심? 그럼 직업 군인. 군인은 안 돼요. 그래요? 좀 예, 알겠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바치지 여자한테 충성을 바칠 것 같지는 않아요. 신 대표님한테 충성 바치는 남자? 네. 혹시 마이 펫? 펫은 좀 다르죠. 펫은 제가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야 되죠. 아니, 고양이처럼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고양이도
다 갈아줘야 되잖아요. 모래도 갈아줘야 되고. 그냥 저를 좀 지키고 좀 이렇게 좀 책임감 있고 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케어를 할 거니까. 남자친구가 바람 피거나 이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되겠네. 바람을 피우면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목숨이고요. 이에는 저기 다시 태어났을 때도 다시 그 업보를 다시 갚아야 되는. 아니, 눈에는 목숨, 이에는 두 목숨? 네. 그냥 죽는다는 거네? 네, 그냥 그 대대손손 그냥 끊어버리고. 신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바람의 기준은 뭐예요? 바람의 기준이 있나요? 그냥 저 외에 다른 사람을 품었다부터가 이미. 품었다. 네. 마음이든 몸이든. 눈이 흔들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눈을 갖다 그냥. 네, 신 대표님, 그, 결혼 소식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예. 내가 보긴 못 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결혼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얘기로 가버렸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연애가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답은 다 알고 있지만. 그쵸, 어플 키면 되죠. 예. 그리고 또 뭐 쉽지만 또 쉽지 않은 게 연애고 결혼이고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들은 늘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다 하지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외국인 우리 친구분들은 우리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 결혼 그리고 연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해결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생각이 있다면은 밑에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 대표님이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투표로 좀, 딱 O, X 댓글 달아주세요. 네, OX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마음속으로 신 대표님을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네, 그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요. 그 피보험자를 그냥 부모님한테 하세요. 다 확인합니다, 제가.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저희와 즐거운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은 코멘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주제가 뭐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겁지 않게 최대한 재밌게 저희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구독과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